그리고 여기 경제 형벌 어쩌고 저쩌고 있어서 그러는데 전에 초코파이 1,000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 이번 계기가 저희들한테도 이게 어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그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를 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화해나 이런 것들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네.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국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상고 포기하면서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을 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됐던 것 같고 저희들도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좀 마련하는 중입니다. 네. 원래 경미한 이거 초범이 아니고 재범이거나 뭐 그랬어요? 예, 그랬던 전과가 것으로 있었습니다. 네.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도 전과가 있었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네요. 예. 기소 유예하기가 조금 어려운. 어쨌든 법률 제도상으로도 이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죄가 되면 액수가 적어 20원 피해를 입었더라도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기소유예를 하든지 기소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죄가 되면. 근데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5핀 주워 갖다 그 점유이탈물 횡령이잖아요, 그죠? 신고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굳이 기소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거는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너무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 하려니까 전에 뭘 한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서 그냥 기소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 길을 하나 만들어 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이런 걸 기소하게 되면 이게 그냥 공소권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 그렇죠. 반대쪽으로. 입니다. 예, 예. 하여튼 그것도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이런 거 있네요. 피해자 열람 등 사건을 확대하자. 그 검찰은 기소를 할 때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을 다 파일로 만들잖아요. 그 변호사들한테 파일로 그냥 주면 안 됩니까? 꼭 한 장에 50원씩 받고 수백만 원씩 들여서 꼭 복사시켜야 되나? 일단 뭐 열람 등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부분이 마침 1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형사기록 전자화가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기록에 관한 그 관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DF 파일 형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동안에는 종이 기록의 원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불가피하게 이제는 해결된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기존 사건 새로 이제 그 시점부터 입건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니까 과거의 것들이 아직 남아는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적 낭비이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 같아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파일 복사해 주면 되지 그거를 한 장씩 가서 일당 주면서 그런 걸 복사하라고 시키는 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도 일선에서는 다 그러고 있던데. 예. 네. 익명화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해서는 뭐 변호인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예, 익명화는 다행히 또 전산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예. 19페이지에 상소제도 개선 추진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지금 TF 구성해서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뭐 또는 상고하고 그래도 하는 게 그냥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 본질적인 폭력이죠.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일본에 비하면 너무 항소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서 내부적으로 논쟁들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 됐고, 법률구조공단은 지금 정원이 905명인데 변호사도 145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변호는 지금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2명. 예.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거나 변론을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구조 활동 형사는 피해자, 국선은 좀 많지 안 하고 않습니다. 예, 그거는- 민사 예. 법률 구조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그 각 지역의 법률 구조공단에 이제 상담을 오거나 수요가 꽤 있는데 이걸 상당 정도는 커버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상담 몇 년간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상담이 지금 100만 건 정도 하고 있는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인입률이라고 전화 다 받는 게 한 50% 정도 수준이라서 상담을 어떻게든 더 하려고 지금 직원들 좀 조정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도 상담인데 실제로 예를 들면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법률 구조공단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변호사 인력이 지금 112명밖에 없다고 말인가요? 112명 하고요. 공익법무관이 32명이 있습니다. 좀 아, 인력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직접 예를 들어 소송 대리하는 거 말고 그 위임도 합니까? 위임하고 지원하는 것도 해요. 구조 사업으로 상담하는 거 하고. 네. 소송 그다음에 우리 직접 대행해 주는 거 하고. 네. 그게 다입니까? 그다음에 법률 교육하는 거 하고요. 교육하는 거 하고. 예. 무슨 지원 활동 지원은 안 하고. 지원이라 하면 구조 지원, 소송 구조 지원. 구조 지원은 상담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해 주는 거, 예. 여기 있는 인력으로 예. 위임받아서 대행해 주는 거 네. 말고 교육하는 거, 이거 말고 추가로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 하느냐고 말이에요. 비용적 지원은 안 해주고요. 채무자 대리는 저희들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예. 예산 규모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 1,200억 정도. 1,200억이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은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국가 소송 대리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송 대리도 하고 법률 자문 또 헌법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직접 못하고 민간 변호사한테 의뢰하죠? 네, 저희가 전체 국가 소송의 한 4% 정도를 4% 맡고 정도요? 있습니다. 민간에 의뢰할지 여기서 직접 할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국가 그거는 각 부처에서 알아서 네, 판단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저희는 완전히 민간 로펌이랑 완전 경쟁입니다. 그래요? 네. 그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도 수임료를 지급하고 맡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수임료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그래요? 네. 보조금이 한 4% 정도 있습니다. 민간하고 경쟁이 돼요? 그래도 성과가 그 전체 국가 소송에서 예를 들면 승소율이 네. 민간의 승소율이 전체 국가 소송 승소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대검찰청은 검찰청 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성평등 가족부 할까요? 네, 이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국민과 대통령께 성평등가족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첫해 새롭게 출범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반년간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현장 종사자와 분야별 전문가, 직능단체, 청년 등 다양한 국민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뵙고 소통하면서 성평등 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큰 성별 인식 격차, 젠더 폭력, 청소년 마음 건강, 가족 형태 변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라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10가지 중점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성평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와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혁신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하여 모든 장관이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책임지는 실질적 범정부 성평등 책임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성평등 공감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어떻게 축적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중심으로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와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해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젠더 폭력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총괄 부처로서 5만여 명을 지원하고 145만 건 이상 삭제를 지원하면서 많은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이 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제재 조치, 수사, 신속한 유통방지 조치 등 보다 강력한 통합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강의식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예방 교육을 토론식 참여, 체험과 같은 형식으로 다양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개편하겠습니다. 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 분석, 신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매매뿐 아니라 성착취물, 그루밍 피해 아동 청소년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AI 기반 위기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자살, 자해 충동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신호를 신속히 포착하고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1388 온라인 상담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생활, 일자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일터 시범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국제적 시야를 갖추고 주체적인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국제 교류도 재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평등 가족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집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지원 기준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이주 배경 가족까지 넓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취약 위기 가족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세에 발맞춰 가족센터를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 생활과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소되었던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복원하고 후퇴했던 시간만큼 더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이상에 걸맞은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과 회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생뚱맞은 얘기인데 네.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최근에 그 동물복지원, 이제 이걸 동물복지 네. 사무를 담당하니까 동물 학대 금지, 뭐 반려동물 보호 네. 지원 이런 걸 하는 걸 만들자 이러니까 누가 그걸 어디다 둘 거냐? 농식품축산부에 둬야 된다고 하니까 누가 아니다. 그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된다. 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부에서 반려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냐. 이거 성평등 가족부로 가야 된다. 반려동물을 네. 복지원을 떼가지고 어떠세요? 황당한가요? 아니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그 확장해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 있으세요?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 네. 본인이 아니고 네. 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우리 국민들이 1,000만 가구가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심각한 논쟁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지만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반려동물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다 둘 거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네. 아까 옆에 잠깐 들으셨을 텐데 이 성평등 가족부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청소년 네. 보호와 성장이 저희 또 부처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우리 부처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에 법무부는 생각 좀 해보셨어요? 각종 범죄자의 그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마약 범죄입니다. 네. 지금 10대, 30대까지의 마약 범죄가 지금 한 60% 되는데 10대도 지금 뭐 초등학생까지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래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네. 그럴 때 좀 낮추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좀 더 교육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착취물 제작 배포에도 이 촉법소년 문제가 걸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걸려 뭐 이러면.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 네. 같네요. 결론을 내긴 어려운 것 같고. 교제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내용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네.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요새 이게 논란은 꽤 많던데. 교제 폭력 대응으로 제일 핵심은 뭔가요? 교제 폭력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교제 폭력도 성평등 인식이 부재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네. 구체적인 대책이 어떤 게 필요하겠냐. 네.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은 심해지고 네. 걱정은 커지는데 네. 대응책이 뭐냐 그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아닙니다. 저희는 교제폭력 관련법을 기본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교제폭력에 대하여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현하면 바로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는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위험군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로 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 말인가요? 네. 대통령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보호에 관해서 잠정 조치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가정폭력 사범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 등이 도입이 되어서 접근 금지라든지 전자자치 부착까지 가능합니다만 교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교제 폭력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교제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속도를 좀 내보시죠. 그럼 국회하고 네. 협력해서. 네. 지금 교제 폭력만이 아니라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촬영물이 계속 유포 확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 보고를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 본부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도 전 부처가 합동해서 방지 본부를 만들지 않으면 K가 계속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딱 준비하고 네. 있었는데. 네. 네. 89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관은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 무슨 어젠가 기사에 나서 난리가 났던데요. 이게 대개는 해외 서버로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차단이 안 됩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한 70% 정도가 불법 촬영물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사이트 차단까지 간다고 하는데 70%가요? 그 아니 네.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네.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게 안 되면 네.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뭐 70%가 안 되면 차단이 안 네. 된다는 얘기는 뭐죠? 1%가 불법 촬영물이 있더라도 저는 차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그 당위성 얘기 말고 네. 현재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단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네, 저희 네. 성평등부의 안전인권 정책관 네. 조영수입니다. 그 방심위에서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그 사이트를 자체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그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그게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돼. 그 근거는 뭐예요? 그 방심위 자체 기준. 자체 기준이에요? 예. 우리 방심위원장 방심위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일부라도 해가지고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거래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침에 따르면은 막 쓰잘데없는 거 잔뜩 올려놓고 네, 맞습니다. 그거 하면 되네. 네. 그 말이 안 되지. 이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신속하게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무슨 회원이 무슨 50만이 되네, 네. 60만이 되네 그러고 있던데 이렇게 크게 성장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지금 관련 사이트 명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관련 사이트 명이 언급되는 순간 또 다른 그 회원 접속과 함께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그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트 명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22년 8월에 이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이런 피해가 신고된 이후에 저희가 이때까지 경찰청에 수사 요청 의뢰해서 한 3년 넘게 이 수사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그래서 알고 3년 동안 이게 있습니다. 방치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 방지 본부와 같은 특별한 본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네. 아니 이게 우리 검찰에서 보시면 이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착취물 자체에 유통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보 수위가 높은 형태의 범죄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이게 대다수가 해외 서버 내지는 서버를 교체하면서 그 주소를 교체하면서 옮겨 다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결국 해외 당국의 협조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을 제가 지금 보고받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어서 일반론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 사이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서버 관리자가 되게 해외에 있으니까 네.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으로 전파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있지 않나요? 막으면 차단할 수 있죠. 이름 바꿔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에 가입된 회원들은 못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찾아갈 수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서 주범을 아니, 찾을 그건 수도 있고. 다음에 얘기할 네. 거고. 네. 그 5분전 그 다음 단계에서 네. 얘기할 거고. 일단은 긴급 조치로 차단을 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뭐 70%가 돼야 되니 뭐 그거는 우리가 그도 방통위 얘기를 해서 좀 바꾸면 될 텐데. 네. 기술적으로 그걸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평등가족부 입장에서는. 네. A 사이트를 차단을 하면 네. 제가 이거를 다른 부처에 보니까 무슨 만화 저작물 이런 거를 네. 퍼올린데 그 차단을 하면 바로 딴 걸 만들어가 또 바로 올라온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차단을 하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 회원들 다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새로 만들면 그 회원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가 아예 사이트가 삭제되지 삭제되지나 우린 차단하는 거니까. 차단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제 VPN이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루트 같은 기한통이 차단을 하더라도 VPN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이트가 살아있는 한 그쪽으로 접속할 수는 있게 됩니다. 찾아가려면 뭔가 새로운 추가의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단 효과가 있긴 있는 거죠? 차단은 일단 해가지고 차단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회해서 그 해외에 차단한다. 있는 사이트에 대한 거기서 올리는 거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아니, 그건 그거를 다음 얘기고. 예, 그건 일단 먼저는 차단 조치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에 대한 접근까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VPN 통해서 따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쉬워요, 그게?
요즘 청소년들이라든지 웬만한 컴퓨터를 다룬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일단은 차단하면 조금은 효과가 있을 테니까 네, 차단을 맞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마약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스캠 그리고 도박 네. 이거는 지금 그 초국가 범죄 대응 TF 만들었던가 뭐 어쨌든 거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네. 해외 이게 지금 저것도 있거든요. 그 저기 국내 저작물 그 위반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인기 있으면 다 뺏겨가지고 또 그래 한다더라고. 요 문제도 아예 하나 추가를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법무부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캄보디아 사태 이후 만들어진 그러니까요. 도박, TF. 마약, 네. 스캠. 네. 여기다 음란물 같이 여기다 한 항목을 예, 추가를 해가지고 부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추가를 하는 걸로 하고 누가 하고 있더라? 저희 지금 보이스피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책 본부가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통합본부는 지금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민정비서관이 해서 예, 지금 거기다가 요 항목을 넣고 인력을 해당된 데서 좀 파견을 받아가지고 파견을 받더니 배치를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 예, 추가하는 쪽으로 추가하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성착취 촬영물도 하고 하나는 그 저작권 예, 그 저작권 협회나 이쪽으로 컬처 침해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그거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 범죄를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저한테 이거만 물어봐 주세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안 물어보면 또 섭섭해하니까. 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HPV 지원을 좀 확대해라. 그거 뭔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HPV 이게 무슨 저 예방 주사 뭐 이런 건 뭐예요? 예? 자궁경부암 백신입니까? 이거 혹시 내용 알아요? 그 아는 분? 백신은 아마 질병관리청 아마 하지 말고 네. 알면 얘기하고 모르면 넘어갑시다. 제가 보는 성평등 정책관 주임입니다. 그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그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인데 이제 국정과제 이제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어서 지금 식약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하고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할 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식약처랑 같이 한번 좀 더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핵심 쟁점은 지금 여성 청소년은 13세까지 무료로 맞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남자들도 맞춰라. 학생들한테 강도 의무적으로 맞게 해달라는. 그럼 남성들은 또 기분 나쁘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회인가 접종을 하는데 국정과제에 있습니다. 2회가 접종을 하는데 이게 맞으면은 좀 하루 이틀 수업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안 맞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남성 애들도 공짜로 무료로 맞게 해달라. 그럼 좀 더 많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쟁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저 메모를 받기로는 이게 청소년들하고 저소득층만 맞춰주고 있는데 성인까지 맞춰달라 뭐 이런 내용이던데. 예, 연령을 늘리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13세까지 돼 있고요. 지금 국정과제 대상을 남자까지 확대하고 연령도 높여라. 예. 이게 주로 여성계 요구인가요? 예, 여성계 요구입니다. 이 남성은 별로. 근데 확대하는 거는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예, 국정과제에 들어있어요. 식약처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리대 얘기인데요. 국산 생리대가 왜 이리 비싸냐.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네. 혹시 뭐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여성환경연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긴 했는데 네. 실질적인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뭐 그거야 네. 편차가 있을 수 네. 있고 약간 다른 사례와 달리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근데 왜 그리 비싼 거예요, 국내는? 국내 좀 더 좋은 제품들에 대한 그 욕구 때문에 좀 비싸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시장 구조의 문제와 또 약간 세금 부분, 유통 과정에서 세금이 이거 추가되는 부가세도 맞습니다. 면제되는 상품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초 제조 시에 부가세 면제되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부가세는 계속 붙기 때문에 그래?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세해야 된다는 의원 발의, 그러니까 입법도 마련된 것으로 입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부가세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없으면 없는 거지 중간 가다가 다시 붙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생리대 가격이 이제 그 해외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일부 업체들의 이제 점유율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좀 많이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말씀하신 이제 부가가치 관련해서는 지금 판매 시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데 근데 제조 유통 단계에서 이제 부가세가 또 붙다 보니까 그게 소비자 가격에 또 반영이 돼서 좀 높은 가격에 영향을 다른 미치고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 세금 없어요? 다른 나라 캐나다하고 한 2개 나라 좀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제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냐 그 말이죠. 지금 말씀이 불리해서 그렇다는 취지처럼 들려서 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드린 한 3가지 이유 중에 이제 그 세금 문제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 말고 이제 영세율을 좀 도입하자 이제 그런 논의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생리대 값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전에 뭐 깔창 생리대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소득층하고 일부 좀 저연령층은 생리대 월 14,000원 지원을 해주나 봐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00원? 14,000원씩 월 14,000원. 근데 지금 생리대 살려면 2만 몇천 원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 부분은 좀 다 개인 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만 몇천 원짜리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한 달치를? 저희 경우에는 비싸서 못 산다고 네? 하던데? 그것은 그 판매처에 따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공정거래위 보고 좀 조사 좀 해보라 그랬거든요. 네. 혹시 해외 생리대를 수입하면 수입 관세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가족부도 좀 신경 좀 써서 내용 파악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의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가지고 실질 경쟁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관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생리대에 대해서 지금 직구를 해외에서 많이 한다더라고요. 네.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사실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죠. 네, 그럴 수 있. 네. 더군다나 세금도 면세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는 게 이상하죠. 네. 다른 나라는 되게 세금이 있을 건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양육비 그 우리 대지급제도 시작했죠. 네, 선지급제 시작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대지급하고 네. 이제 본인한테 구상하는 거죠. 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이게 양육비 대지급 대상은 어떤 그 경우에? 예, 지금 저희가 처음이라서 정한 게 이제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를 3기 이상 또는